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융합신소지공학 전공 성근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Organs on Chips for Alternative Approaches to Animal Testing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중요한 세션을 열어주신 한국생물공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올가노 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동물 대체 시험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 테스트용 인공 피부 관련해서 스킨오너 칩으로 요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스킨오너 칩을 이용해서 노화 피부 모델, 그리고 아토피 피부 모델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간슨 칩은 2D 세포 배양과 3D 세포 배양의 커다란 차이점에서부터 3D 세포 배양으로 연구 트렌드가 이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2D에서는 이런 기판상에 세포들이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solubility gradient 문제라든가 polarity, stiffness, 그리고 adhesion이라든가 spreading and migration 등이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자라는 거하고는 생체 내에서는 3차원적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스캐폴드 상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있는 기술이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은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과 이종에 따른 약효 및 독성의 차이가 있고, 동물 보호 차원에서 사용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가 되면은 미국 환경청에서도 더 이상 동물 테스트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 쪽에서도 이런 약물 독성으로 인해서 많은 신약 개발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빌리언당 상당히 많은 개발비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1960년대 임산부들의 진정제로 사용되던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이렇게 기형아들이 많이 출산을 함으로써 이때 이제 처음으로 FDA에서 이 독성 테스트를 강화했고, 그 이후에 많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들이 개발되면서 또 많은 기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요 신약 신청자 부담금법,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담금을 제약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1빌리언당 개발해야 하는 신약수는 더욱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 맞춤형 의료가 현재 앞으로 전개되는 의료의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킨오너 칩 기술이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2019년 사이언스지에 특집으로 나온 리뷰 논문들을 정리를 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각종 장기에 대한 이 올간오너 칩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허동훈 교수가 개발했던 요 롱오너 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칩상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바이오케미컬, 바이오피지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와 동일한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장기들이 이제 서로 연결을 해서 약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기를 거쳐서 이 약물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 칩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는 멀티 오간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올가노이드를 컬처하는 그런 기술들이 하이스루풋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또 하이스루풋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이 돼 있고,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 센싱을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싱 시스템도 하나씩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기술 현황은 현재 다양한 장기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다중칩으로 연계돼서 개발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이 세션에 다음 연사들께서 이 다중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국내 그 연구 현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래서 서울대, 고대, 키스트, 성균관대, 홍익대, 한림대, 분당서울병원, 유니스트, 민화대 등에서 각종 장기에 대한 칩들을 쭉 연구해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은 그 관련된 일들이 이런 그룹들에서 진행이 되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업체로는 큐리오칩스, 다임바이오, 에임바이오텍 이런 그 국내 벤처들이 현재 출범을 해서 많은 그 기술들이 이제 국산화돼서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그 벤처들이 출범을 해서 뭐 여러 회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 연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NIH에서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현재 오가노 칩 개발 연구를 수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3단계 페이스 3에 들어가 있고, 희귀 질병 관련한 디지즈 모델에 대한 그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이후가 되면 아마 인더스트리에서 이어받아서 출시된 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국내에서도 이 그룹들, 아까 소개해둔 그런 그룹들 외에도 많은 그 연구자들이 계시고, 그래서 한국바이오칩학회에서 2018년에 학예 심포지움으로 Tissues and Organs on 칩에 대한 그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고요. 이것의 그 시작은 2017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이제 썸머 워크숍으로 해서 주로 대학원생들이 그 실제 연구하고 있는 그 대학원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해마다 해오고 있고, 2018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예 심포지움 형태로 개최했고요. 2019년도에는 키스트에서 Approximating Organ Smalltalks를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직접 그 하고 있는 실험하고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 동물 대체 실험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 기술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인공 피부 화장품 업체에서의 그 인공 피부에 대한 니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스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스킨은 이렇게 더미스 진피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진피층 뭐 콜라겐 그다음에 일라스틱 파이버들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모낭들이 있고 또 땀샘도 있고 혈관도 많이 있어서 혈관이 수축 팽창하면서 체온도 조절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이 이제 에피더미스, 표피층이 되겠습니다. 표피층도 케라티노사이트가 2주에 걸쳐서 각질화돼서 벗겨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맨 바깥에 있는 이 각질층, 스트래툼 코니움이 이 외부로부터 이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을 막아주고 있고, 또 인체 내부의 수분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타이트 정션으로 우리 인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부에 많은 그 질환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화장품도 바로 이런 피부를 통해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이 피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화장품 쪽에서는 2013년부터 동물 실험을 유럽에서는 제한을 하고 동물 실험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화장품 성분에 대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스라엘, 인도, 대만 이런 데서도 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 금지하는 추세에 와 있어서 결국 화장품 업체에서는 인공 피부를 이용한 그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현재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 피부들은 기존에 이렇게 기존 피부 모델은 주로 뭐 3D 프린팅이나 뭐 여러 가지 스캐폴드를 이용해서 스태틱한 상황에서 그냥 그 배양해 가지고 진피층과 표피층이 이루어진 인공 피부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현황이 되고,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게 취입상에서 우리가 인공 피부를 배양을 하고 다양한 그 세포들을 여기에 또 접목시키는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연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표피층에 대한 그 인공 피부만 공급이 되다가 표피와 진피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는 풀 시크니스 모델이 개발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피부에 존재하는 뭐 셀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그 인공 피부 조직으로 이제 그 개발 발전돼 가고 있고요. 스킨-on 칩 기술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좀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칩 개발 기술이 그 트렌드였습니다. 여기서 뭐 세계 시장 규모라든가 뭐 국내 시장 규모 꾸준히 증가하는 그러한 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독성 지원 평가에서 역시 그 약물이라든가 이 코스메틱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피부 공급 업체는 해외는 뭐 많이 이제 그 됐고, 국내에서도 이 바이오 솔루션이라든가 태고 사이언스 등에서 인공 피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한림대학교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이 선정이 돼서 거기서 3D 프린팅 방법을 이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휴먼 오너칩 기술 개발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제가 이 3D 세포 배양 및 휴먼 오너칩 소프트 리소그래피 원천 기술 확보 부분을 맡아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이제 5년 과제가 종료가 됐고요. 주로 이제 3D 그 세포 배양 환경과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그 이 약물 성능 평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한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지지체를 이제 콜라겐을 쓰기로 했는데, 콜라겐도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테일이나 그다음에 폴사인 스킨 그리고 덕핏 그 세 가지 동물 부위로부터 추출된 콜라겐들을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펌플리스 스킨-on 칩, 그래서 그래비티 플로우를 이용해서 그 이 배양액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그 칩으로 해서 가장 우수한 그 머티리얼은 이제 레테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구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적 그 상태에서 배양액을 공급해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트랜스fer에서 한 경우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이 다이나믹 스킨-on 칩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그 표피층과 진피층이 얻어지는 것을 뭐 여러 가지 그 면역 염색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 칩상에서 이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이제 가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 진 익스프레션이라든가 그리고 이 발현되는 단백질의 양들을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가해주면, 그래서 텐사일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마그네틱을 집어넣어서 주게 되면은 상당히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또 이렇게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그러한 그 현상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칩상에서 미케니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피부가 노화되고
주름진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또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 영양 평가의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항암제로 많이 사용되는 소라페닙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 항암제는 피부에 이렇게 과각화층, 그래서 손발이 하얗게 퉁퉁 붓는 그러한 과각화층에 그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그 칩에서 똑같이 재현을 해서 실제 환자 피부 조직과 동일한 상태로 이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것을 관찰을 했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면역 염색 실험을 통해서 이 표피층에서 발현되는 단백질들의 그 양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잘 그 약물 효과를 테스트하는데 중요한 툴이라는 걸 컨펌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항노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이 강황립 추출물 되겠습니다. 강황립 추출물을 우리가 농도별로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항노화 효과가 작용을 해서 이 표피층이 적당히 잘 배양이 되는지를 저희가 농도별로 관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현되는 다양한 프로테인과 진도 PCR을 통해서 컨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노화 물질인 코엔자임 Q10에 대한 연구도 그 약물 효과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배양을 통해서 다양한 그 프로테인들과 또 지인들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이 칩을 통해서 컨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리포 엑시드 이것도 항노화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한 그 특성도 저희 칩을 통해서 항노화 효과를 저희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연구들을 결과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세포의 기질 머티리얼로는 이제 레테일이 가장 좋은 결론을 얻었고, 또 약물 부작용, 그래서 소라페닙을 가지고 칩상에서 그 약물 부작용을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하는 것을 했고, 또 이 신축 가능한 피부침을 이용해서 외부 자극을 줌으로써 이렇게 주름진 피부 조직이라든가 노화 피부 조직을 봤습니다. 그리고 압축 자극을 또 주는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피부 노화가 일어나는 표피층이 두께가 얇아지는 피부 노화 현상도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노화 피부 모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세포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인가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가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간 스트레스 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주름진 피부라든가 노화된 피부 거동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쳐블한 스킨오너 칩의 디바이스 되겠고요. 그리고 PDMS로 만든 것이고, 이 양쪽에 이제 걸어서 이 가운데 있는 셀 배양 챔버를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인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동시에 4개의 칩을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서 압축 또는 신장 두 가지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인가해서 하도록 실험이 진행된 장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28일간 저희가 배양을 하면서 표피층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표피층, 이게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표피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것은 이제 노화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의 변화, 거동을 또 같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스트레스가 하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마그네틱 연구 자석을 여기다 넣어놓고 전자석으로 주기적으로 요걸 잡아 당겨서
인장 능력을 여기다 가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요 표피층이 터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서 앞으로 요 튼살 모델이나 이런 것 쪽에 적용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피어리딕한 미케니컬 스트레인을 주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28일 배양해도 상당히 표피층이 잘 배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얇아지고 있죠. 그리고 텐사일 스트레스 주면은 두께가 얇아지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게 터져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피층하고 진피층에서의 세포들 간의 어떤 파라크린 시그널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나 이런 팩터들에 의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걸 통해서 배양이 진행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화 피부 모델 쪽에서는 여러 가지 피부 노화 원인들이 있죠. 뭐 UV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극 없어도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그래서 이러한 노화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빠르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스타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에이징 마커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든가 그리고 뭐 유전자 분석 방법을 통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에이징 모델을 공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건데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를 넣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또 이 셀 챔버 안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탠딩 웨이브를 이 주파수별로 여러 가지 스탠딩 웨이브를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세포들이 또 어떻게 배양되면서 거동이 바뀌는지도 볼 그럴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BRL 이후에 중견 과제를 새로 시작하게 돼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모델을 저희 칩으로 구현을 해서 여러 가지 아토피 피부염 연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아토피 피부염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홍반, 그다음에 부종, 그다음에 뭐 줄까짐, 뭐 태서나 이런 피부 현상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고생을 하고 어른이 돼서도 유전적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병변은 현재 이 급성과 만성 아토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헬퍼 셀들이 뿜어내는 사이토카인이 이 표피층에 존재하는 많은 단백질들의 변성을 초래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단해야 되는 이 각질층이 물러지고 약해져서 그리고 또 가려움이 유발돼서 그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 모델이 현재 만들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화학의 약품으로 아토피 피부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약물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요 스키노노 칩 상에서 사이토카인을 인가해서 아토피 피부 모델을 만들고 그 외에 또 뭐 알로젠이라든가 또 뭐 이 외부에서 주는 이런 자극 같은 걸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 모델을 완성을 하고 여러 약물 효과를 보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툴들을 총망라해서 아토피 피부염 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키노노 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약물 전달체를 칩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동물 대체 실험도 할 수 있고
또 그 실시간 테스트도 센서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약물 전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한림대학교는 제가 애트리에 25년 근무하다가 2014년에 이제 한림대학교로 와서 그래서 실험실을 만들면서 그동안 이제 아는 여러 그 국내 그 연구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저한테 그 우리 연구실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홍익대 송정환 교수, 또 이 키스트의 그 바이오 마이크로시스템 연구단, 또 서울의대, 그리고 그 성대, 고대, 뭐 다 서울대 여러분들의 그 랩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한림대학교 융합순서제공학과에 그 구축된 여러 실험 그 퍼실리티를 잘 활용을 해서 현재 스키너칩에 대한 연구에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금년 여름에 저희 학생들 워크숍하면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